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술주 얘기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투자자들에게 올해 추수감사절 휴장이 그렇게 마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증시나 기술주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빵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빵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상태고요. 이 기간 동안에만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여기에 붙는 건데요. 이런 하락세로 이제 시장이 겁을 먹고 또 돈을 빼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증시의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주들이 저점에 근접해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무역 전쟁이나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변수들이 여전하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부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전반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저희가 기술주에 대해 또 많이 다룬 만큼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흐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 소위 빵 주식을 비롯한 반도체,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가 들어가죠. AMD 이런 거 들어가면서 기술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영향력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부진은 좀 안타까운 시장이 계속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주었던 화면은 최근 3개월치에 어느 정도 이제 올랐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5종목을 다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S&P 500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최근에 3개월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올랐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극명하게 보여주겠는데요. 빵 5개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래서 소위 애플이 상장이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1990년도 이후에 시가총액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몇 퍼센트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초고속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애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것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연초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 세 주식은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작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두 종목 빼놓고는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 보면 페이스북이 27%가 떨어졌고요. 구글은 14.6%가 떨어졌고요. 애플은 2.6% 이제 그 표로 보여드리겠는데 애플은 2.6%가 지금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다 이제 와 있고요. 아마존은 25.95%가 올라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6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여전히 28%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점 대비로 보면 페이스북이 표에 보다시피 40%, 넷플릭스 40%, 아마존이 29%, 애플이 24%, 구글이 22% 하면서 전부 다 흔히 얘기해서 20% 하락은 베어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약세장까지 흘러내려갔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이 시가총액,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 보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보면 1,000조를 훌쩍 넘는 1,200, 1,300조 정도가 지금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 고점 대비했을 때 체감도가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빵 종목 중에서 물론 페이스북도 중요하고 넷플릭스도 중요하고 아마존도 중요하겠지만 애플이 좀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고점 대비나 연초 대비 했을 때 지금 간당간당한 그 기준점에 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플이 살아나지를 못해서 기술주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더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빵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럼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더 될까에 대한 답은 제가 좀 나름 명확히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이런 거죠. 많이 올라가면 한번 단기 매도했다가 한번 사보자는 분이 있겠고요. 실적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지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왕왕 마저 떨어졌던 것이 현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습관을 했던 경험을 갖고 요즘 해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하건 일본을 하건 유럽 하건 미국은 해외를 많이 하시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요. 중국은 선진국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하고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식시장은
약간 그렇게 접근하시면 대부분이 그냥 낭패를 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선진국 시장에선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99%가 실적이고 실적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실적, 그리고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항상 해외,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흐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실적, 물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페이스북은 2분기 전, 넷플릭스는 1분기 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 애플은 이번 실적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실적도 과거 실적이 아니라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책 변화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빠른 경우에는 한 보름 지났고 어떤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흐름이 이게 웬만해서 갑자기 급반전하는 경우가 해외 주식시장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애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새벽 현재 월가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물론 목표 주가는 조금씩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 애플은 매수 의견이 $236가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190에 의외로 스트롱 바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412의 매수 의견, 구글도 $1,351의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아마존도 $2,165의 스트롱 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조금씩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IT 기업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은 결국은 보수적 시장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IT 의존도가 워낙 높습니다. 특히 IT 주식 중에서도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 이게 40에서 많을 때 45%까지 차지한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면 IT 기업에 다 들어가고 납품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것에 부품이 들어가냐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극히 일부가 이런 부품 쪽에서 어떤 메모리 사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안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원청 업체, 그 해외의 유명한 IT 대기업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그들이 부진하면 여기에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히 미국이건 유럽이건 IT가 아니더라도 할 게 많습니다. 요즘 보면 필수 소비재에서 오히려 신고가 나가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 또 하나 일부에서 미국에서 빠져나가면 물론 미국에서는 이머징이나 유럽이나 다양성을 갖고 많이 하라 그러지만 그 돈이 한국으로 다 갖고 이머징 마켓에 산다는 거는 상당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빵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투자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국내 시장 쪽으로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1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규모만 해도 1조 2,133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1999년 이후에 기관이 코스닥에서 17거래 이상 연속 순매도를 보인 게 총 10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이번 순매도 기간이 최대 규모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도 있었겠고 또 반대로 어닝 쇼크에 따른 매도세도 물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 146곳의 이 4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지난달 추정치보다 한 4.5%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이고요. 여기에 연말이면 항상 나오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슈퍼개미들이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피하기 위해서 연말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기관의 이런 매도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끌어내리고 있는 게 기관이다. 기관은 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을 해치해야 되기도 하고 뭐 수익률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매도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내 기관이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고 연속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 17일 예. 연속으로 팔았고요. 이게 보면 2016년 말부터 초까지 22일 연속 판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규모도 1조 2천억 원이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규모, 그 기간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은 거기까지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얘기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저 시간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때문에 이미 뭐 이들이 비중을 축소해갖고 코스닥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이 그렇지만 영향이 90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영향은 아무리 많아봤자 20, 30 정도 저는 예. 된다 보고 있는데요.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코스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인정은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코스닥의 어떤 주식들을 어떤 뭐랄까 머니게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 냉엄한 현실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이요. 1분기부터 3분기에 누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 보면 코스닥 실적 좋아진다 얘기를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뭐 3군데 이상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이런 것들이 뭐 100 몇 개가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50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코스닥은 기업 수가 한 850개 정도, 금융가 빼나 거의 900개 되거든요. 예. 그들 중에서 한 50개 갖고 이익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의 전망이 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 진짜는 숫자는 어떠냐? 코스닥에서요. 1분기도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누적이요. 3분기 한 분기 3개월만이 아니라 누적으로 매출 얼마나 늘어난지 아십니까? 매출이요? 매출이 달랑 3.06% 나왔습니다. 3.06%. 3.06%는 그냥 GDP 정도 늘어난 거죠. 그것도 큰 기업 위주로 늘어났을 거고요.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업이익은 7.36%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 감소.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엔 다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상장사 평균 주당 순이익이 5, 60%더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스닥이 돼 있죠. 물론 매달 틀리고 매일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80에서 한 85% 정도 됩니다. 특히요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있죠. 예. 코스닥에서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는 일부 심한 경우는 96%에서 9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적으로 개인분들이 워낙 하고 있던 판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뭐 연기금 판다? 물론 팔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거는 전 솔직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빠지는 이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기관들의 수급 상황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또 사는 종목군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컨텐츠나 엔터 뭐 이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이것도 지금 그림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예. 제가 보기에 숫자로 웬만한 거 다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1분기부터 3분기요. 영업이익의 섹터별 증가율이 되겠는데 오락 문화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엔터주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 거가 되겠거든요. 거기 뭐 모바일, 모터 게임도 들어가고 가수들 들어있는 뭐 엔터 기업들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이게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요. 166%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향성은 어떠냐? 방향성 분명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바일 게임이 됐건 일반적인 게임이 됐건 엔터가 됐건 간에 그쪽에 어떤 사람이 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시건 뭐 네이버 TV 보시건 어디서 보시건 간에 지하철이나 이동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게임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무슨 걸그룹 보는 분들이 있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웬만한 게 거의 다 설명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같은 시황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쭉쭉쭉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질문이라는 얘기죠. 저는 장기적으로 뭐 추세는 맞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과도한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수 있죠, 가수. 쉽게 해서 그 SM이라든가 YG, 뭐 그 JYP 이런 가수를 중심으로 된 것들이 워낙 시가총이 상대적으로 크게 잡혀 있는데요. 특히 K-팝 같은 게 있는 거죠. K-팝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K-팝 분명 인기 있고 전 세계에 히트하고 있는데 문제는 K-팝 같은 어찌됐건 인기인 위주로 되는 엔터 그룹들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고밸류 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기는 정말 한순간에 올라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밸류를 큰 기대를 갖는 거는 저는 약간 저라면은 그 가격대 이렇게 살만한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뭐 이익 전망도 살펴봤고 다만 투자 의견 그리고 투자 스탠스에 있어서도 또 첨언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 전략에 좀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뭐 이슈 체크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채팅창에 보니까 위원님 언제 방송에 나오시냐고 여기 이제 안 나오면 네. 뭐 물어보던데 출발 마케돈 1부서부터는 똑같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발 마케돈 1부에서는 이항영 위원이 이제 계속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그때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뒷코너가 없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